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하반기 12월 20일부터 에너지 공기업에 입사하게 된 조영규라고 합니다. 네, 우선 토익은 715점, 토스는 레벨 6 140점, 커말은 따로 없었고 한국사는 1급, 그리고 기사는 일반기계 기사, 건설기계 설비기사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상반기 대구 땡땡 공단에서 2개월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턴 활동에 대해서 추천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직무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계직 전공자로서 추후에 입사하게 된다면 기계 설비들을 다루게 될 텐데, 인턴 경험을 통하여 그 설비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배관, 플랜지 커플링, 플렉시벌 커플링, 평벨트, V벨트 등 다양한 기계 요소 설계들을 직접 보고 만지며 경험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추후에 전공 공부를 할 때 플렉시벌 커플링이 그렇게 생겼으니 당연히 탄성력을 이용하여 충격과 진동을 줄여주겠지, 이렇게 떠올리며 암기를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턴을 하면서 공기업 직원들이 일하는 환경을 직접 경험하며 공기업에 관하여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스스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수가 높은 급여에 복지까지 다양하게 제공받는 것을 듣고 열심히 해서 공기업에 꼭 입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공기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명확한 목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인턴을 고를 때 기준에 대해서 조금 추천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본인 직무에 맞는 회사를 찾아서 직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간혹 인턴에 가서 그 선배님들께서 인턴은 다치면 안 되니까 공부하세요 라고 말하며 현장에 데리고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저는 공부보다 현장에 가서 경험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며 열정을 보이고 직무 경험을 꼭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저의 스펙이 너무 초라하여서 사기업에 도전하기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4학년 졸업할 때 저의 스펙은 어학이 없었고 커말과 한국사 모두 없었고 기사도 없었고 자격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또한 대외 활동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업을 어쩔 수 없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기업을 선택한 이후 추후에 공부하다가 공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는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저는 기사 2개를 취득할 때 각각 78점, 85점으로 높은 점수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하여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공기업의 준비에도 진지하게 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평소에 하루 루틴을 말씀드리면 하루 순 공부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 사이였습니다. 빠르면 12시, 늦으면 2시에 독서실에 방문하여서 새벽 12시 반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에 임박했을 때는 하루 순 공부 시간이 11시간에서 14시간 사이였습니다. 이때는 새벽 1시에 집에 도착한 이후 새벽 5시까지 공부를 더하며 부족함을 채워나갔습니다. 일주일 루틴으로서는 저는 공부를 할 때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는 날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토요일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요일은 책도 보지 않고 취미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멘탈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다가왔을 때는 일요일에도 열심히 공부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먼저 카카오톡 오픈 카톡에서 공치사라는 오픈 카톡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매일매일 취업 공고를 올려주었는데 특별한 기준 없이 공고에서 기계라는 단어가 있는 회사는 모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대구 시설공단 같은 경우 공존행동 기사가 없으면 지원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제한된 상황 말고는 모두 지원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올해 상반기에는 14곳, 하반기에는 15곳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전공과 NCS의 비중이 약 9대 1이었습니다. 일주일의 순 공부 시간은 대략 55시간이었고 NCS는 6시간 정도, 나머지는 모두 전공에 투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NCS에 좀 못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NCS에서 최대 70점만 획득하고 전공을 100점 맞는 전략을 세워서 NCS는 감각만 유지하는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여 공부를 하였습니다. 네, NCS 공부 방법과 팁에 관하여 총 3가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터디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스터디에 가입하게 된다면 규칙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고 스터디는 NCS 감각을 유지하는 데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극적으로 문제풀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적극적이라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변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는지, 어떻게 문제에 접근하는지, 특별한 풀이 방법이 있는지 물으며 적극적으로 임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스터디할 때 언어 영역에서 푸는 속도가 남들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내용 일치 문제라도 어떻게 접근했는지 차근차근 물어서 제 풀이 방법과 비교하여 더 나은 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여 반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핏셋 영역만 공부하면 큰일 난다. 모듈형도 꼭 꾸준하게 하자입니다. NCS는 핏셋 영역과 모듈형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모듈형을 꼭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지방 공기업은 NCS 범위에 모듈형을 언급하며 모듈형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앙공기업에서도 모듈형과 비슷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모듈형 개념이 있다면 문제를 보다 빨리 풀어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모듈형은 공부를 하면 점수를 확실하게 얻는 효자 과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듈형 개념을 조금이라도 꾸준하게 공부한다면 이전보다 성적이 분명히 향상될 것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전공 공부 방법에 말씀드리기 앞서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전공 개념이 너무 얕기 때문에 기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일반 기계 기사든 기사를 취득했다고 가정한 후 전공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취득하였다면 기본적으로 전공 지식은 쌓인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지식들을 본인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서 5가지 선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첫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반복입니다. 저는 CBT 사이트에 있는 일반 기계기사 기출문제를 200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최소 10회독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기계기사 책에 있는 개념 파트 문제들을 최소 30회독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율복 저자의 기계 패스라는 책을 최소 30독 이상 반복하였습니다. 그 외에 정리된 개념을 가지고 기계의 진리라는 서적을 구매하여 실제 공기업에 나왔던 기출을 풀며 개념을 정리하고 점검하였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단권화입니다. 저는 전공을 반복할 때 분명 외워지는 것도 있었지만 까먹는 개념이 생각보다 많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념 설명에 있는 문장만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며 선지로 표현된 문장을 그대로 개념책에 필기하여 나만의 단권화된 책을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회독을 하면 할수록 개념책의 다양한 표현들이 필기되어 결국 개념책을 읽으면 문제까지 회독하게 되는 수준에 이르러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단권화된 책을 회독하면 할수록 문제를 풀 때 개념이 툭툭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전공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용하는 방법은 시험 전주에는 모든 과목의 개념을 1회독 이상 하자입니다. 저는 시험 30일 전에 시험에 나오는 과목의 모든 개념을 다 회독한 것과 시험 전주에 시험에 나오는 과목의 모든 개념을 1회독한 것의 효과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험에 나오는 과목의 모든 개념을 시험 전주부터 본다고 생각하고 전날까지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든 개념을 일주일 만에 1회독하기 위해 공부 시간을 늘리며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에 모든 개념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전공 성적이 낮게는 85점, 많게는 95점, 98점 사이로 꾸준하게 나오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입니다. 힘든 만큼 보상이 확실하기 때문에 꼭 해보는 것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네 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모든 과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것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할 수 있지만 공기업 준비를 하며 느낀 것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주 출제되는 과목만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체, 열, 유체, 재료, 공작, 요설, 유압, 열전달 정도만 공부를 해도 고득점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동력학, 유체기계, 공기조합, 기계제도, 내연기관 등 이러한 과목까지 공부한다면 더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기계직 전공시험이 쉽게 출제되어서 한 문제가 굉장히 아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동력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해당 시험에 동력학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동력학을 평소에 공부하지 않은 본인의 선택 때문에 필기를 탈락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모든 과목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5번째로 선택한 방법은 공기업 오픈 카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오픈 카톡에 공기업 기계직이라고 검색하면 800명, 500명 정도의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 카톡방에는 많은 현직자들이 후배들을 도와주기 위해 정보를 알려주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계직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문제를 묻고 답하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모르는 문제가 있었을 때 주로 오픈 카톡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설명을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해결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을 이용하여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막힘없이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은 매번 필기를 합격한 이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면접 준비할 때 저는 항상 해당 기업의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모두 시청하며 해당 기업이 최근에 뭘 했는지, 업무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며 유튜브에서 봤던 내용과 비교하며 면접 답변에 대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이후 기업에 맞는 인성 질문과 그리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포부 등을 적으며 답변을 만들었습니다. 답변에 관한 것은 다다른 대표님과 1대1로 컨설팅을 받으며 답변의 방향성과 문장을 올바르게 수정하였습니다. 이때 대표님께서는 항상 듣는 사람이 잘 들리게 답변을 해야 된다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고 이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실제 면접장에 가서도 압박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제가 당황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게 차분하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서류 공고가 나왔을 때 그 서류에 있는 해당 과목이 뭔지 좀 명확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으로 시험이 출제된다고 명확하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사실 2021년 상반기에는 모듈형에 대한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듈형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 8월달 정도에 가스안전공사에 그 시험을 쳤는데 전공은 준수하게 88점이라는 성적을 맞았지만 NCS에서 54점이라는 성적으로 아깝게 2점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곧 모듈형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후에 저는 평소 공부하던 스터디에서 모듈형 스터디까지 따로 준비를 하고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모듈형 스터디에 가입하여 일주일에 한 번씩 모듈형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도 따로 1대1로 모듈형 스터디 소위 말하는 초록이라는 문제집을 풀며 모듈형을 좀 많이 공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에 있는 모듈형 문제를 좀 손쉽게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결과 필기 합격과 면접 합격의 그 결과까지 이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부를 할 때 마인드 세팅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필기와 면접을 응시하기 전 항상 긴장을 풀기 위해 영규야 넌 잘할 수 있다 라고 혼잣말을 좀 많이 반복했습니다. 솔직히 오글거려서 혼자 웃은 적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절함이 잘 전달된 것인지 필기와 면접 응시 전에는 정말 많이 떨렸지만 신기하게도 필기와 면접을 응시할 때는 전혀 떨리지 않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시간에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말하여서 어필할 수 있었고 결국 결과도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필기 준비할 때 매번 떨어지고 성적에 좀 합격 커트라인에 못 미쳐서 많이 힘들고 떨리는 것 그 심정 분명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2021년 상반기에 필기를 하나 합격하고 이후에 면접에 떨어졌지만 그때 심리적으로 내가 또 필기를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공부했던 방법에 좀 믿고 신뢰하면서 그 방법을 꾸준하게 나아갔고 추후에 2021년 하반기에는 필기 4곳을 합격하는 그런 성과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 공기업 TO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의 방향성이 맞다면 그 방법을 믿고 스스로 공부 시간을 투자하여서 조금 개인이 좀 차분하게 그리고 좀 묵묵하게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티어가 한 자리가 있더라도 그 자리가 본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TO에 상관없이 한 자리만 있더라도 좀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취업준비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